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돈복남 분석팀원 상시 모집 중입니다. 마케터, 웹디자이너, 개발자 등등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 넣어주세요. 그럼 오늘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번 분석해드린 웨이브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17일 스윙 고점을 기준으로 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시면 피보나치 블루존을 지지로 삼은 이후로 급등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웨이브는 10월 13일을 고점으로 한 피보나치 되돌림에 블루존 상단부인 38,000원대를 지지로 삼고 가장 중요한 저항선인 42,500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돈패밀리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일단 웨이브 상승의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조금은 해드리고 갈게요. 웨이브의 가격을 들어올린 주된 동력은 프로토콜이 웨이브 2.0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이 전환으로 인해 웨이브는 네트워크가 더 빠르고 안전해지며 특히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도록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웨이브 측의 발표에 따르면 EVM 호환 네트워크의 개발은 올 봄에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네트워크의 가치나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웨이브 2.0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에 연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웨이브의 가격이 급등하는데 촉매로 작용한 다른 요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자산 전송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는 프로토콜인 올브릿지와 파트너십 체결입니다. 이번에 협력의 주된 목표는 니어 프로토콜, 솔라나 및 테라와 같은 비EVM 체인뿐만이 아니라 웨이브와 지원되는 EVM 사이에 고유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웨이브 개발진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올브릿지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탄력을 받은 웨이브의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다른 호재는 웨이브랩스와 설립과 1억 5천만 달러의 생태계 기금 확보입니다. 이 기금은 탈중앙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이브의 최근 상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트리노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성행돼야 됩니다. 뉴트리노는 실제 자산 또는 암호화폐와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을 생성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인데요. 뉴트리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웨이브 토큰, USDN, 그리고 NSBT의 세 가지 핵심 토큰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USDN은 미국 달러에 고정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NSBT는 USN 담보준비금의 안정성 보장하는 거버넌스 토큰이며 웨이브 토큰은 거래 수수료 지불에 사용되는 웨이브 블록체인의 핵심 토큰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트리노 스마트 계약으로의 유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에 대한 웨이브 토큰의 공급은 2월 15일 4,338만 개에서 3월 8일에는 5,180만 개까지 증가했는데요. 현재 뉴트리노 스마트 계약에는 약 5,060만 개의 웨이브 토큰이 포함되어 있으며 TVL은 약 14억 달러로 웨이브 생태계의 TVL의 60%에 해당됩니다. 이런 호재들 속에서 웨이브는 다른 코인에 비해서 지금까지 확실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의 활약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주봉 차트상에서 확인되는 노란색 추세선의 돌파에 실패한다면 2만원대까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코인은 폴리곤입니다. 현재 폴리곤은 약세 패턴인 헤드앤숄더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패턴의 목선에 위치한 1.4달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과 50일 지수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를 형성하기 시작한 상황이기에 지금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폴리곤이 1.4달러 지지에 실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1달러까지 후퇴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가격에서 약 30%에 가까운 하락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폴리곤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위치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해야 하며 파란색 점선보다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파란색 점선에 위치한 1.7달러를 지지로 삼을 수 있다면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추세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폴리곤은 1.62달러를 지지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이후로 다시 1.9달러 선을 지지로 삼을 수 있어야 전고점을 노리는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무너지는 경우를 산정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분들은 폴리곤이 1.3달러대까지 떨어질 때를 분할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다시 1.4달러로 회복될 때를 익절 구간으로 삼아 볼 수 있고
있고요.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1달러 때까지 하락하는 상황을 2차 매수 기회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시장이 빨리 회복되고 그렇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폴리곤의 상승에 힘을 보태줄 좋은 재료들도 있습니다. 폴리곤은 최근 세쿼이아 캐피탈이 주도하는 펀딩 라운드에서 4억 5천만 달러의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이 자금을 사용해서 폴리곤은 웹 3.0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영지식 기술에 계속해서 투자할 것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긍정적인 뉴스는 어제 발표됐습니다. 앵커가 폴리곤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리퀴드 브릿지 및 멀티체인 API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앵커는 테라의 앵커 프로토콜이 아니라 현재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앵커인데요. 앵커 브릿지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유동적으로 스테이킹 토큰을 다른 블록체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자가 언제든지 스테이킹을 종료할 수 있고 디파이 플랫폼에서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바탕으로 폴리곤의 상대적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폴리곤은 지금의 하락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회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작년에 이더리움 킬러로 급부상한 솔라나도 현재 가격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고점에 비해 최대 71%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솔라나가 현재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82달러는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되는 가격입니다. 폴리곤과 마찬가지로 솔라나의 경우도 지금의 가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30%에 가까운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하락이 발생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회복된다면 알트코인들은 빠르게 그 뒤를 따를 수 있겠지만 이미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한 상황에서 더 큰 하락이 발생한다면 투자자들의 투심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솔라나가 지금 시점에서 추가 하락의 위기를 벗어나고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우선은 95달러를 회복해야만 하고요. 그 이후로는 다시 109달러를 지지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참 지난 영상에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크립토 분석팀이 바이낸스 등 해외 대형 거래소의 차트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를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까먹었거나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김치코인들이야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위주로 보시면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코인들은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차트를 봐야 분석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가격 움직임은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래량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터지지 않는 거래량이 국내에서만 터진다면 조심해야 해요. 국내 거래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따로 움직이더라도 결국은 해외 대형 거래소의 움직임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트 분석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대형 거래소의 차트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결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발란체의 업비트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상장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트로 분석을 하면 50일 이평선 같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차후에 생긴다고 해도 과거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해외 거래소에 비해 활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바이낸스와 업비트의 아발란치 차트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 7월부터 이어지는 추세를 바탕으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업비트 차트로는 그런 식의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큰 시야로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컨텐츠 영상에서 업비트 차트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그렇다고 업비트 차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차트를 골라 사용하고 있으니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스웨덴에서 마약상이 36개의 비트코인을 13만 6천 달러에 사고 수감이 되었는데 2년 후에 출소하니 19억이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비트 사놓고 수감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비트가 아무리 정신병에 걸리게 만드는 험난한 무빙을 보여줘도 결국 다 지나가 보면 한 점이었듯 그땐 그랬지 하며 웃는 날이 언젠간 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곁에 항상 함께 할 거고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비를 뚫고 라이브 하러 달려오던 그 돈복남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오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올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돈간지 4차 민팅이 3월 13일 저녁 10시 일요일에 있습니다. 1차 민팅 보다 지금 2배가량 올라서 1차 민팅 때 참여 못했던 돈패밀리 분들 너무 아쉬워하시는데요. 비트코인이 50만원이던 100만원이던 지금 5천만원인 상황에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돈간지도 가격을 바라보는 게 아닌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성공할 수 있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